왕근님이 청소기를 물로 청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나? 진짜 주작 없는 감동 실화다. 베어링 기름이 다 씻겨나갈 정도의 전신 워터밤 맞은 가전이 단순 베어링 교체만으로 다시 짱짱해졌다는 게 진심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감탄했다. 가전 중 신제품 출시 기간이 짧은 편이라 잠깐 정신 차려보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무선 청소기 영역이다. 복잡한 거 딱 싫어하는 형님 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최신형 살만한 거 잖아. 그래서 준비했다. 21개월 거진 2년간 사용해본 초장기간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A9S 시리즈의 장기 사용 장단점에 더해 140만원 주고 직접 구매한 최신형에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맥을 딱 집어주겠다. 야부리 길게 털 필요 있어. 바로 본론 들어가자. 2달 동안 200회 이상 실사용 테스트해본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A9S 리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가기 전에 A9S 타워 시리즈 초장기 사용 장단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자, 제품 리뷰도 공부랑 비슷해서 이런 기출 기반 사전 복습을 하면 신제품의 성능과 특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빠르거든. 장기 사용 장점. 먼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초장기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느껴졌던 장점인데 바로 내구성이다. 왕근님이 청소기를 물로 청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나? 진짜 주작 없는 감동 실화다. 이거 보통의 청소기였다면 흠뻑쇼 진행되자마자 요단강 바로 건넜을 거다. 근데 물세 척후 무슨 천년산 다크엘프 기침 소리 같은 쉰 소리를 내긴 하지만 모터가 돌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랐었다. 댓글에 베어링 윤활제가 씻긴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 AS 받아보니 해당 증상이 맞았다. 관련해서 베어링 교체 및 기름칠 진행했었는데 그것마저 무료로 진행됐었다. 베어링 기름이 다 씻겨나갈 정도의 전신 워터밤 맞은 가전이 단순 베어링 교체만으로 다시 짱짱해졌다는 게 진심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감탄했다. 고속 회전하는 모터형 가전 특성상 장고장이 많은데 1년 넘게 주구장창 사용해도 타 브랜드 대비 장고장 없이 정말 잘 쓰고 있다. 두 번째로 타워의 편의성이다. 청소기 강모드 양모드는 쫄보나 쓰는 법. 남자라면 청소는 닥터보다. 최고 흡입력 디폴트로 청소하다 보면 배터리가 모자라는 순간이 적잖이 있었다. 이때 여분의 배터리가 타워에서 본체와 동시에 충전되는 거 이거 작아 보이는데 꽤 유용했다. 이게 보통은 추가 배터리 외부에다 또 찾아서 꼽아서 충전하고 이러다 보면 귀찮아서 충전 안 하게 되고 필요할 때 꼭 못 쓰게 되거든. 못 쓰기만 하면 다행이고 대개 그냥 잃어버리는데 이건 구조상 함께 충전되어 있거나 잃어버릴 일이 적었다. 또 충전할 때 외부에 보이지 않게 충전되는데 배터리 외 기타 잡다한 액세서리들이 보이지 않게 거치되는 게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덕분에 외관이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해 보여서 인테리어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이 배관길이 조정 가능한 부분 이거 LG만 쓸 때는 모르는데 안 되는 제품 사용해보면 역체감이 꽤 큰 유용한 옵션이다. 장기 사용 단점. 장기 사용 장점도 타워에 기인한 것들이 많다면 단점도 타워와 연관되어 있다. 타워형 청소기들의 특징인 흡입시 시끄러운 소음은 뭐 종특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오히려 소음보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신경 쓰였던 건 잔기스였다. 장기간 써야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타워에 걸면서 이 청소기 본체에 스크래치가 잘 난다. 그리고 타워 흡입 기능이 정말 만족스럽긴 한데 아주 가끔 흡입 후 이 본체 먼지통에서 머리카락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닫힐 때가 있었다. 이땐 천상 수동으로 열어서 다시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LG 시리즈 전반에 걸친 특징이자 불만인 게 이 먼지통이 본체와 일체형이라는 거다. 먼지통만 따로 빼서 물 청소하고 싶은데 뭔 똥꼬집인지 분리형 기능을 죽어라 안 넣고 있다. LG 형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반영 좀 해줘. 그리고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하는 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이 흡입 후에 먼지가 습기로 인해 작게 좀 뭉친다. 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예민하면 살짝 신경 쓰일 정도. 자, 장기 사용 장단점으로 몸풀기 간단하게 했으니 본격 신제품 변화점 빠르게 간다. 물걸레 변화. 이번 신형의 가장 큰 변화이자 핵심 성능이 바로 스팀 무선 물걸레 기능이다. 이번 신제품이 이 무선
스팀의 변화점은 뭐 소소해서 사실 이거 보면 뭐 다 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기능의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리뷰할 때 좋아하는 특징인데 장점과 단점 모두 엄청나게 분명하다. 칭찬도 시원하게, 까는 것도 시원하게 가능해서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자, 한번 들어봐잉. 먼저 장점의 경우 크게 4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인데 바로 무선에서 오는 편리함이다. 이전 스팀 물걸레 청소기 사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선이었다. 청소할 때마다 콘센트 찾아서 꽂고 선이 안 닿으면 또 빼서 다시 꽂고 끝나면 그 선 다시 정리하는 이 일련의 행위가 너무나 귀찮았다. 프로기차니스트에게 유선은 치욕이다. 청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흡입력? 바로 조금이라도 덜 귀찮아야 한다는 거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도구면 뭐해, 귀찮으면 시작도 안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A9S 신제품의 경우 스팀을 무선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선 스팀이 진짜 어려운 기술인 게 물을 끓이는 형태의 기능일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이걸 무선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LG형들 헤드에 배터리를 하나 더 꼽아버린다는 참신하게 무식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덕분에 스팀 물걸레질을 할 때 콘센트를 꽂거나 선 정리할 필요 없는 진정한 프리덤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기술인 만큼 홍보 페이지 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볼 수 있다. 다만 좀 재미있는 부분이 국내 최초라는 표현에 뭔가 덕지덕지 부가 설명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국내 판매 중인 상중심 무선 청소기 제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여놨다. 뭔가 어째 쌔바닥이 좀 길지? 내 생각엔 LG도 국내 최초 스팀 무선 청소기 빰! 이라는 깔끔한 타이틀로 광고하고 싶었을 거다. 딱 듣기만 해도 이게 야마가 좋잖아.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건 국내 최초 무선 스팀 청소기가 먼저 출시된 게 있었거든. 바로 이 제품이다. 그래도 최초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 무게중심이 하단에 있는 이 제품과는 다른 제품군처럼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는 상중심 무선 청소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하는 뇌피셜을 풀어본다. 뭐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무선 스팀 기술이라는 게 어찌됐건 구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건 사실이니까. 두 번째로 세척력의 증가다. 이전 단순히 회전력이라는 물리적 힘만으로 닦아주던 물걸레 대비 60도의 뜨거운 스팀이 추가되어 세척력이 대폭 증가됐다. 이게 60도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손에 대기 어려울 정도의 고온이다. 이렇게 바닥에 하루 묵혀 강화된 눌러붙은 초콜릿으로 실험해보면 이전 모델 대비 확실히 강화된 세척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왕근님의 경우 이 스팀 물걸레 세척력에 특히 만족해하고 있다. 세 번째로 스팀과 흡입 동시 가능이다. 보통의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다 보면 이 먼지들까지 걸레에 계속 누적되어 이 쌓인 먼지로 청소 후반 바닥을 문대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A9S의 경우 스팀 물걸레와 먼지 흡입 기능이 동시에 가능해 걸레와 닿기 전 먼지 애벌 청소가 가능해 걸레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줄였다. 덕분에 흡입 따로 스팀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이걸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는 건 귀차니스트에게는 축복이다. 네 번째로 안전성이다.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만큼 안전 관련 디테일 신경 쓴 부분이 여러 보인다. 흡입구가 들리면 스팀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속도 센서로 흡입구 움직임이 20초 이상 없으면 스팀 공급을 중단하는 기능 등이 세심하게 장착되어 있다. 이런 점들은 안전이 중요한 육아인에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테일이었다. 단점의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 우선 무선에서 오는 한계점들이다. 우선 보통의 유선 스팀 청소기들이 100도의 빠방한 스팀을 보여주는 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품은 60도가 한계다. 안전성도 이유가 됐겠지만 내 생각에는 유선이 아닌 배터리로 충당 가능한 전력 공급의 한계라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다. 이 때문에 100도씨 스팀 유선 청소기급의 찌든 때까지 벗겨버리는 세정력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다. 다만 60도라는 게 걸레 온도의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고 나오는 스팀 자체는 60도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의 유선 스팀들의 경우 분사구에서 100도의 스팀이 나오는데 30초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이 제품 스팀 예열에만 40초가 걸린다. 아따 퀴곰 10초 차이 가지고 애누리 없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걸레 스팀이 공급 시작되는 데만 40초다. 이후 본격적으로 걸레가 스팀에 의해 달궈지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맨 처음 일반 유선 스팀 청소기처럼 생각하고 예열 표시 끝나는 거 보고 바로 청소했다. 청소 반절 정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청소 구역이 뜨뜻해져서 당황했었다. 이게 무선으로 인한
출력 및 스팀량의 한계로 인해 걸레가 최고 온도로 달궈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스팀 물걸레 배터리가 거의 다 되면 깜빡이긴 하는데 조금 더 잔량이 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도 살짝 아쉬웠다.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이 기능의 최대 단점 같은데 크고 무겁다. 전 모델 물걸레 흡입 겸용 헤드만 해도 좀 무겁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헤드에 비하면 뭐 애교 수준이다. 헤드에 스팀 발생기까지 탑재한 데다 거기에 추가 배터리까지 때려 박히니 이건 뭐 거의 건담 덴드로비움급 합체 머신이 되어버렸다. 둘 다 물을 가득 채운 상태 기준 기존 물걸레 헤드가 1.45kg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무려 2.15kg이다. 아니 현직 아령이세요. 이건 웬만한 경량급 청소기 전체 무게인데 문제는 이거 단순 헤드만 이 무게인 거다. 이거 본체랑 결합하게 되면 전체 무게는 4.5kg이 된다. 무게도 무게인데 빡빡 닦고 싶은 욕심에 힘줘서 누르다 보면 손목이 좀 시큰하다. 매번 청소할 때 아우 팔 근육 잘 먹었다 라고 외치며 긍정 마인드로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헤드 상부에 배터리를 추가로 꼽는 구조로 인해 좁은 침대 밑 같은 경우 높이로 인해 청소가 어렵다. 자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 과연 이 스팀 헤드 키트는 이 이전 모델과 호환이 될까? 뭐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꼽아봤다. 결과는 구형 모델과 호환이 된다. 이런 호환성 덕분에 현재 물걸레 스팀 흡입구만 따로 판매하고 있다. 솔까 신규 액세서리 세대별 호환 안되게 해서 최신 버전 통째로 사게 만드는 그지같은 버르장머리 정말 싫어하는데 LG 요건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장기 사용 단점에서 이야기했던 물걸레 습기로 인한 흡입구 먼지 뭉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물걸레 구역과 흡입구에 격벽을 두었다. 이런 작지만 디테일한 개선 잘하는 것도 LG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흡입구 변화, 물걸레 키트만큼은 아니지만 흡입구도 변화가 있었다. 높이는 5.5cm에서 4.6cm 정도로 약 1cm 정도 줄인 반면 넓이는 25cm에서 30cm로 5cm 더 와이드해졌다. 덕분에 조금 더 좁은 높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다. 신형은 헤드의 공기 흐름을 형성하는 통로를 만들어 구석 먼지를 좀 더 꼼꼼하게 흡입한다고 하는데 실제 구석에 설탕을 동일하게 뿌려 테스트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다. 그것보다 이 헤드에 LED 조명을 달아 어두운 곳에서 청소하기 쉽게 만든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 흡입 소음 변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인 타워의 우렁찬 흡입 소음에 대해 거부감을 좀 느끼는 것 같다. 자동 흡입 타워라는 게 생소했던 상황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는 개뿔. 솔직히 소리가 크긴 했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타워의 흡입 소음과 가동 시간을 둘 다 줄였다. 먼저 초기 모델의 경우 흡입 소음이 무려 약 94.5dB이었는데 현재는 약 91.9dB로 3dB 가까이 줄였다. 흡입 시간의 경우 초기 모델이 약 55초 정도였다면 최신 모델의 경우 약 38초 정도로 거의 20초 가까이를 줄였다. 여전히 시끄럽긴 한데 시간 자체가 대폭 줄어 체감상 소음은 많이 줄였다는 느낌이다. 흡입력 변화, 이게 청소기 하면 흡입력에 많이들 예민하잖아. 내가 오래 사용한 모델이 타워형의 1세대라면 지금 산 모델이 3세대로 중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페이스리프트급 2세대가 있었다. 이 1세대가 200W, 2세대가 210W, 이번 3세대가 220W로 점진적으로 흡입력이 증가해왔다. 청소기라면 흡입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흡입력 덕후 중심으로 살짝 아쉬운 수치라는 평들이 간혹 보였는데 솔직히 난 구형이나 최신형이나 청소하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의 흡입력이었다. 타워 변화, 타워는 바뀐 게 거의 없다. 타워 외관만 얼핏 봤을 때 구형 신형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그나마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바로 상판이다. 자동 수동 먼지 비움 기능이나 배터리 충전 표시 등은 동일한데 알림음 버튼과 UVC 버튼이 추가로 생겼다. 알림음 버튼은 말 그대로 알람음 소리 옵션을 바꿔주는 몰라도 되는 수준의 기능이다. UVC의 경우 기존 먼지통을 자동으로 소독해주던 UVC를 자동 기능 외에 추가로 더 작동할 수 있게 해놓은 옵션이다. 마찬가지로 피부에 와닿는 메리트는 못 느꼈다. 추가 배터리 충전독이나 액세서리 보관 더스트백 등도 동일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 상판의 재질이 달라졌는데 이건 좀 긍정적 변화로 느껴졌다. 이게 생긴 것 특성상 이 상판 위에 뭘 자꾸 놔두게 된다. 근데 구형 상판은 반짝반짝한 재질이라 이 장기스가 겁나 잘 나고 티도 엄청난다. 그걸 인지했는지 신형 상판은 상대적으로 스크래치에 좀 더 강한 것 같고 티도 좀 덜 난다. 가격 변화, 가격은 공홈 출시가 기준 100만원대 중반대라는 살벌한 가격은 여전하다.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이전 가격 다운된 구형 모델에 신형 스팀 조합으로 사면 돈 아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신형도 쿠팡 특가 같이 할인된 가격과 비교해보면 구형 조합과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결과적으로 가격 때문에 구형과 신형 액세서리를 조합 가느니 그냥 신형을 특가 떴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결론평,
장기간 여러 대 사용해본 LG 코드 제로 오브젝 컬렉션 A9S 시리즈의 경우 디자인, 편의성, 기본 성능 등 여러 면에 걸쳐 만족스러운 시리즈다. 다만 워낙 1세대의 완성도가 높아서인지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다. 청소기계 자강두천이자 영혼의 라이벌 다이슨과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두 브랜드 다 정말 다양한 청소기들을 사용해본 결과 특징이 명백히 달라서 상황에 따라 맞는 사람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LG의 경우 흡입이나 물걸레 등 여러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고 더불어 다양한 편의성과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올라운더형 아이템이다. 다이슨의 경우 극강의 흡입력과 강력한 역류 방지 등 흡입 청소만큼은 끝판왕을 원하는 흡입 덕후에게 맞는 아이템이다. 언제나 말했듯 완벽한 제품은 없고 나에게 맞는 제품만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구매하길 추천한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